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꿈톡의 수장 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벅차네요. 제가 2013년 연말에 그 애들 앞에서 송년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2014년에 강연을 할 거야, 얘들아. 근데 100명의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아쉽게도 2014년이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100명이 아니라 이렇게 300여 명?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려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 뛰는데 좀 이 가슴을 부여잡고. 근데 꿈톡 여기 전에 와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꿈톡 첫 경험이 아니다. 꿈톡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자리가 좀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원래 꿈톡을 어디서 했냐면 항상 뭐 대학의 빈 강의실 그런 데서 했었어요. 청중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0명이면 정말 많은 거고 한 5, 60명 정도 항상. 근데 오늘은 좀 장소가 달라지고 뭐 인원이 좀 늘어났지만 꿈톡은 여전히 후리하고 저도 정말 편하게 강연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언니 미안. 390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숫자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숫자가 바로 390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청년들을 공식적으로 만난 숫자예요. 그 청년들의 숫자가 390명이에요. 근데 특히 꿈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은 청년들, 그 숫자가 바로 390명입니다. 근데 그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고민이 어떤 소재거리는 다 달려요. 이게 뭐 안성탕면이다, 진라면이다 이런 건데 그냥 라면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가지 큰 범위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첫 번째 아까 언니가 말했던 대로 꿈이 없다. 이게 정말 가장 많은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가 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현실은 굉장히 시궁창인데 제 꿈 이상은 여기 너무 멀리 있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청중분들도 분명히 이 두 가지 고민을 머리 막 가득 안고 왔을 거예요. 사전 고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았잖아요. 위지dom을 통해서. 근데 역시나 이 두 가지 고민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뭐 많은 걸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제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딱 두 가지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 없어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령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면. 만점, 마점, 초코파이 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서 뭘 했냐? 공부를 열심히 했냐?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뭘 했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막 이것저것 사봤어요. 한참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책들. 정말 그 책 보면 공부가 진짜 쉬워질 줄 알고. 공부의 기술, 공부의 요령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봤는데 역시나 성적은 오르지 않았죠. 근데 여차저차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서 인생 최대 고민이 생겼죠.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꿈이 없어요 라는 고민. 그 당시에 정말 잘하는 것도 없었고 잘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좋아하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택한 방법이 뭐냐? 또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사서 봤어요. 시크릿 다 보셨죠? 시크릿. 그게 진짜 될 줄 알았어. 막 상상하면 막 벚꽃 맞을 줄 알고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리고 무슨 다락방이라든지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대로 실천도 다 해봤어요. 맨날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막 머리에 그리래. 그래서 막 그려봤죠. 내가 막 성공하는 모습을 하고 자기 전에. 그렇게 막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꿈을 찾는 방법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꿈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택한 게 뭐냐? 강연을 들으러 다녔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성공담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나도 꿈이 생길 줄 알았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저희 세 분의 연사가 이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이 자리에서 꿈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유명한 사람들 성공담을 듣는다고 해서 꿈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애석하게도 연애에 대해서 똑같은 짓을 했어요. 저 20살 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수업을 들어갔는데 맨 뒤에 앉아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여자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숙기도 없었고 여자한테 말을 걸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막 마음을 막 끙끙 앓고 있다가 군대 가기 2주 전에 용기를 냈죠. 어떻게 했냐면은 군대 가기 2주 전에 애석하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어떻게 또 찾았어. 우리 앞에 연극과 여자였는데 파도를 타서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쪽지를 보냈죠, 그 여자한테. 저는 무슨 수업을 듣는 강주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답장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말라고 답장이 온 거야. 그래서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내? 진짜 저 장난 아니고요. 전 경영학과 다니는 06학번 강주원입니다. 나이 말고 했네. 06학번 강주원입니다. 라고 진짜 진심을 쏟아서 쪽지를 보냈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네이트론 친구 추가를 한 거야. 저를. 그리고 갑자기 채팅을 거는 거예요. 그때 막 진짜 환호성을 그때 하숙방 사는데 막 진짜 집이 떠날라 진짜 없어질 것까지 크게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 진짜 내 진심을 다 쏟아내죠. 그 채팅방에다. 그러고 나서 너무 신났었나 봐. 그래서 제가 2주 뒤에 군대를 가는데 그 전에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그녀를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이 컸나 봐요. 그래서 군대를 전역하고 호주를 갔다 와서 여자를 만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도 저는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연애의 법칙, 밀당의 법칙, 연애의 보수, 연애의 기술 이런 책도 굉장히 많이 사서 봤어요. 저 연애했겠어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자분들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시나요? 연애를 연애 무경험자인가? 근데 연애를 하려면은 밀당의 법칙, 연애 기술 이런 걸 머릿속에 잘 박아놔야지 연애를 할 수 있나요? 느낌대로? 잘생겨야 돼요. 자, 이게 정답일 수 있어. 이게 정답일 수 있는데 연애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를 만나야지. 그렇죠. 아무리 머리에 많이 든 게 있어도 여자를 실제로 만나야지 까이든 차이든 실제로 정말로 연애를 하다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꿈을 찾으려면은 꿈을 찾는 방법, 유명한 사람들의 성공담 그런 걸 머리에 아무리 막 넣는다고 해도 꿈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뭘 만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정신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정상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 크기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직접 마주하고 저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어렸을 때부터 노래가 하고 싶었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 전공이 아니라 이 전공의 공부를 하고 싶었어.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것들이. 근데 직접 그거를 해보고 느껴봐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해봤는데 아니더라. 역시 내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었나 봐. 역시 이루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되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여자가 첫 느낌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사귀기로 했어. 근데 3개월을 지나니까 내 인생을 좀먹는 여자였던 거야. 막 이상한 여자 내 앞에서 담배 피고 담배도 안 피운 줄 알았는데 담배 피고 내 맨날 바가지 긋고 너는 왜 이러냐 맨날 투정만 부리고 인생이 끝날 것 같아 이대로 있다가. 그럼 그 여자랑 어떻게 할 거예요? 헤어져야죠.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망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헤어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연애 끝인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있고 그런 걸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다. 이 여자랑 평생 함께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여자랑 뭐 할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까 언니가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워요. 찾기도. 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이 아팠고, 아팠다는 말 좀 쓰기 싫지만 좀 짜증났어요. 막 그런 걸 왜 없는 걸 자꾸 찾으라 하나, 뭐 이런 과정에서. 근데 정말 꿈을 찾는 방법은 요령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면은 꿈이 찾아질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 다른 사람들 책을 보면서 꿈이 빨리 찾아져라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절대 쉽지 않다. 그리고 요령은 없다.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 크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저것 그냥 해보면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느끼고,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거 해보고, 그런 행동과 생각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다. 이 일이다. 이 일과 평생 명예가 적든 높든 뭐 성공을 하든 못하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평생 살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는 있겠구나 라는 게 생기면은 그걸 자꾸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곧 여러분의 꿈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은 나와라 뚝딱 한다고 꿈이 생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좀 슬픈 얘기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제가 아까 390명의 청년 앞에 마주했다 그랬잖아요. 천지차이예요. 그 학벌이 뭐 여기도 뭐 준호라는 친구도 와 있고, 뭐 저를 이제 꿈다방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여러 명 와 있지만, 학벌이 좋든 나쁘든 돈이 많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해서 자기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은 잘 살아요. 행복하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 오케이. 그래서 막 별의별 거 다 해보고 많이 느끼고 되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거다 하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뭘 하냐? 그 불을 꺼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것도 좀 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꿈이 이거예요. 청년들과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지금 꿈톡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수입도 하나도 안 되고 뭣도 안 되지만 꿈다방이라는 야매 상담소도 하고 있고, 지금도 머릿속에는 계속 어떻게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어떻게 뭐를 같이 하고 뭐 기획을 할지 이런 거 계속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확신이 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제 20대에 제 인생을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은, 나는 30살 이전에 취업을 할 거야. 웬만하면 대기업에. 왜? 40살에 사업을 할 거니까. 왜? 사업에 성공을 해야 돼. 왜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 이유는 내가 백발 노인이 되고 틀니를 끼고 밥 씹을 힘조차 없을 때 나중에 가서 내가 정말 원했던 청년들과 감동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인생 계획을 짠 거였어요. 미룬 거죠, 뒤로. 근데 그때 생각해도 너무 갔나 봐요, 뒤로. 너무 미뤘었나 봐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일단은 내가 지금 대학생이고 저는 집이 서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월세를 살고 있고 돈도 없고 하니까 일단은 취업을 해서 3년만 버텨보자. 그놈의 3년. 그 3년만 버텨보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래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모든 포커스를 취업에 맞추고 그렇게 해서 결국 취업을 했습니다. 좀 힘들었죠, 신입사원 때. 근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3년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2달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런 판단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 사실 취업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 말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뭐를 했냐? 다방을 차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와, 얘가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카페를 차렸지?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매주 한두 명의 청년들을 그냥 만났어요. 위주돔이라는 그런 모임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모임을 개설하고, 야, 꿈에 대해서 얘기해볼 사람 그냥 와라. 커피는 너희들이 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커피숍에서 한두 명의 청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들의 꿈에 대한 고민을 듣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는 이랬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도 고민이 있다. 같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게 지금은 30회 정도 진행이 됐고요. 석현이 많이? 제가 2회예요. 제 증인이 있네, 산 증인. 꿈다방 1회 석현이라는 친구부터 지금 30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수입도 안 돼. 오히려 제 돈이 더 나갈 때도 있었어요. 좀 간식 사주고 싶어서. 근데 이걸 하니까 수입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데 아까 막 꺼져 있던 그런 불씨가 막 타오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제가 석현이하고 일회를 하고 나서 너무 좋은,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청년들하고 이렇게 한두 명씩 만나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들이 너무 좋았다, 감사하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후기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했어요. 1회, 2회, 30회까지. 그러다가 저기 어디 꿈다방 10회 연지라는 친구가 어딘가 앉아있을 건데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저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빠 꿈 좀 지겹고 다른 사람들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10회 정도 됐나? 그때 갑자기 머리에서 팍 막 생각이 돌아간 거야.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만난 청년이 한 20명 정도 되니까 그냥 2~3명 발표를 시키자. 뭐 지들 꿈 발표하라고 그냥 해보자. 나머지 한 20여 명은 그래, 넌 그냥 발표 들어라. 청중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바로 꿈톡 1회예요. 하나의 작은 발표회였어요. 사실 강연회라고 하기도 되게 좀 쪽팔린 그런 작은 발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사람 말고도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더 왔어요. 이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혁준이라는 친구도 저와 1회 강연을 함께 했었고 연지도 함께 했었고 어떤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꿈톡 1회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뭘 확인했냐? 후기를 확인했어요. 6개 달려있더라고요. 근데 그 6개를 하나하나 읽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읽는데 저 혁준이도 같이 느꼈을 건데 그런 감정을 막 북받쳐가지고 막 블로그에 그 감정을 세세히 적고 막 이제 더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상상을 했고 너무 좋으니까 또 어떻게 했냐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꿈톡 1회 30명 정도 왔고 2회 때는 한 50명 왔나? 3회 때는 한 60명 왔고 4회 때는 80명, 5회 때는 100명.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한 300여 명의 청중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사실이 정말 믿기지가 않은 거죠. 박수 쳐야죠. 대형적 감정에 못 받쳐서. 근데 지금은 진짜 막 불이, 아까 막 성냥개비에 불이 막 너무 타올랐어요. 이제는 제가 뭐 싫다고 해도 그만둘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 말고도 다른 막 구상 막 머리에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내가 생각한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요. 오늘 딱 2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좀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 꿈이 없어요라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요령이 없다, 지름길도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 뭐 그냥 하나씩 꺼내가지고 경험해보고 그 경험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고 계속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이게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이 좋다고 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계속 깨닫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진짜 결혼할 상대처럼 이거다 라는 일이 생기면은 그걸 잡고 계속해서 하면 곧 그게 여러분의 꿈이고 삶의 목적이지 요령은 없다. 그리고 2번째, 현실과 이상. 정말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현실은 시궁창이고 이상은 막 너무 멀리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봉사재단을 설립하는 게 내 꿈이야. 왜 재단이지? 근데 이해도 안 되는데 봉사재단을 설립하는 게 꿈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시궁창이야.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노하우도 없어. 봉사재단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지 방법을 하나도 몰라. 그런 사람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역시 현실과 이상에서 현실을 택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서 봉사재단을 설립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봉사재단을 설립하고 싶은 이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봉사하는 삶이 좋아서 그런 재단을 설립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지금 현실이 시궁창이든 뭐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봉사를 하는 거죠. 사실 그 봉사를 계속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봉사재단을 설립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근데 정말 봉사를 하고 싶은 삶이 그게 정말 자신의 진심이라면 그따위는 상관없어요, 사실. 봉사재단을 설립해서 뭐 할 건데. 근데 봉사하는 삶이 좋은 사람들, 그냥 그 자체가 좋은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인맥이 생기고 노하우도 쌓이고 또는 돈도 생길 수 있고 후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봉사재단이 설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1년 전에는 항상 현실과 이상사회에서 고민하는 그냥 한 명의 평범한 청년이었고 2년 전에는 이게 내 꿈이 맞나 뭐 긴가민가 이러고 있었고 3년 전만 해도 꿈이 없었어요. 꿈을 찾아라 꿈이 생기면 열정이 생긴다 이런 말들 굉장히 싫어하는 정말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고 퇴사도 뭐 2번 했나? 퇴사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본 결과 이 일이다. 꿈다방, 꿈톡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너무 좋고 그냥 여기 수입이 되든 안 되든 이 일 자체가 좋은 일을 저는 찾아서 지금 이런 불씨를 지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건데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이런 삶을 계속 갈망하고 추구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슬픈 얘기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그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라는 걸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기 때문에 꼭 이런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